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명현 활동가이고요. 제가 이전에 몽골에 2004년도에 몽골에 가서 활동을 시작해서 제가 2010년에 우간다에 갔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수상 소식을 듣고 KCOC에서 나란히 함께 상을 제가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사역을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이 주어졌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곰곰이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 이름이 나란히 함께상이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첫 번째는 넓게는 전 세계에서 이 지역에 개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든 활동가분들 그리고 적게 이야기를 한다면 개대책 안에서 후원하는 뒤에서 그러니까 행정 부분으로 굉장히 또 노력해 준 모든 간사님들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들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되게 일하고 있는 우리 현지 스태프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본인들의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 또 헌신적으로 하시는 그런 현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 상이 함께, 그러니까 나란히 함께 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받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아마 한 20년 정도를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느끼시는 게 내가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책을 써도 한 몇 권을 쓰겠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뭐였냐면 제가 왜 통합적 어떤 공동체, 마을 공동체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예요. 그 우간다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가난한 부모들이 대부분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이 부모들이 그래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공립학교에서 아이를 빼가지고 사립학교를 넣어요. 그러면 공립학교에서 4학년이었다. 그럼 이 아이가 사립학교를 가면은 테스트를 하잖아요. 다시 1학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다음에 이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 그럼 이 아이가 다시 집에 쉬었다가 그리고 저는 공립학교를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려면 결국은 공립학교의 어떤 환경 개선이,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찾았어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라고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급식이었어요. 저희도 배고프면은 공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아침에 굶고 학교를 가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급식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점심을 먹으라고 이제 집에 보내거든요.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먹을 걸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니다 보면 학교로 다시 안 오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해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이제 밥을 하러 가셔서 하다 보면 학교에 다시 돌아오면 늦게 돌아오시고 이래서 오후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공립학교의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들이 하나씩 변화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이분들이 주머니를 열고 돈을 내는 것들을 보면서 힘들지만 이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다음부터 어떤 모든 개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게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보건도 있고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였어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이분들의 뭔가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분들의 작은 거라도 뭔가 컨트리뷰션이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매칭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 진행이 돼야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급식이었습니다.
저희가 국제개발 협력의 결국에 최종 목표는 저희 지역의 빈곤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 빈곤을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10년의 기간도 솔직히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목표를 가져가잖아요. 빈곤을 어떤 같이 해결을 하겠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가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길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아,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개발이라는 것과 원조라는 것들은 틀리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개발의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원조라는 보이는 건 똑같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틀리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것들은 똑같은데 굳이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정말 선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함을 하고 또 이렇게 방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실 때마다 힘든 거예요. 아, 이것들을 계속 해야 되나? 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밤잠 설쳐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그리고 왜 변하지 않느냐라고 막 할 때 이때 되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변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변화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가장 힘든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망망대해. 망망대해에서 제가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푸면서 이 물을 내가 이쪽으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옮기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허탈하고, 아, 이게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들 때.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드는데, 그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들게 되냐면, 이 망망대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내가 한 바가지씩 물을 떠가지고 담아놓은 그 통에 물이 담긴 거를 보면서 아, 여기까지 왔네?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변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 그렇지. 내가 정말 이분들과 함께하고 있지.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급식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지역에 원래는 그 무세비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1986년도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공약을 하신 거예요. 아, 내가 무상으로 아이들을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다 손을 놓고서는 학교의 어떤 급식이나 이런 거에 학교 개발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하질 않았거든요.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급식을 시작했을 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뭐 캠페인을 하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어떤 조직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급식을 하려면 급식위원회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이게 또 강제적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타스크포스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강제적으로 이거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필요해요. 이런 조직들을 다 만들어서 일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이제 저희가 이제 급식비를 내라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 낸 거예요. 아, 여기 무상교육인데 여기 NGO에서 들어와가지고 급식비를 내게 해서 우리에게 돈을 걷게 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희 이제 급식을 주관했던 교장 선생님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경찰서에 잡혀가서 이제 그분을 꺼내오는 상황과 또 이제 타스크포스 팀들이 또 이제 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급식비를 안 낸 가정은 거기 있는 가축을 가져오고 또 거기에 있는 침대 프레임을 빼와가지고 이거를 학교에 보관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막 다니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순간순간들 우리가 뭔가 이제 일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제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은 또 그게 이제 오해가 이게 일어나면서 저희가 또 이제 겪게 되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하나하나 겪게 됐을 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 있잖아요.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다. 결국은 제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같은 어떤 수혜자였지만 여기서 변화됐던 이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지역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 그분들을 봤을 때 아, 내가 다시 그렇지. 내가 다시 정말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은 이제 쿠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국으로 이제 군처럼 군이거든요. 이제 쿠미 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체 인원 한 3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안에서 은희로 서브 카운티에서 처음에 이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 서브 카운티 안에 한 20개 정도의 빌리지가 있는데 그 안에 한 27만 명 정도? 아까 2만 7천 명. 2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저희가 했을 때가 CDP 아동들을 후원했을 때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아동들을 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0명 정도 아이들을 후원을 하면 그 가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스태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이 스태프들이 뭐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저희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모든 사업들을 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거를 우리들이 다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조직이 뭐였냐면 구조를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있으면 그 밑에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 밑에 저희 스태프들이 있으면 그 밑에 모니터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한 2,000명이 되는 아이들을 한 20명, 30명씩 이렇게 묶었어요. 그 아이들을 다 묶어가지고 거기에 한 명의 모니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 가정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 그리고 이제 VSLL이라고 해서 빌리지 세이빙 앤 론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마을 저축 금고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전혀 저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잖아요. 은행을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분들의 조직력과 역량 강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큰 어떤 게들 한 20명 정도가 매주에 한 번씩 저축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직들을 계속 다 조직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키워지는 거예요. 키워지면서 역량 강화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어떤 이런 구조를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같이 나누고 싶고 정말 감사한 너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도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저는 스태프들이에요. 저희 처음에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일을 시작할 때 이분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활동가는 소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이런 지역의 어떤 공공과 공공의 어떤 이익과 그리고 어떤 지역사회 발전과 뭔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겠다는 어떤 소명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 스태프들이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과 한 10개월 정도를 정말 어떤 비전 나눔과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보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스태프들이 처음에 저를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너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저 매니저는 와가지고 우리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뭔가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VOC라는 어떤 그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기아대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인데요. 저희가 이제 촉진자가 돼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을을 변화시킬 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과 그다음에 지도자와 그다음에 교회와 이런 모든 어떤 그 안에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역량 강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가는 어떤 근본까지 가야 되는데 이 비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한테 뭐 이렇게 잘 하고 있어, 잘 주고 있는데 왜 무슨 문제지?라는 것들이 생겼는데 이제 큰 비전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냥 아이들에게 뭔가 물품을 전달하고 뭔가 어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선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변화된 결국은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스태프들이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의 어떤 도구 그냥 직장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사역의 어떤 대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스태프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 변화나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빈곤 해결 문제도 결국은 이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힘들죠.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기간들을 우리가 인내했을 때 참아내고 이 기간들을 견뎌냈을 때 결국 이분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안 돼. 안 변해. 이 사람들이 진짜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10년 넘게
그러니까 활동을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요, 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어떤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시는 것처럼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유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다가도 포기하잖아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이 사람을 믿고 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언젠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사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 이제 드디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속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못 나가신 분들, 1년 동안 못 나가신 우리 봉사단원들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올해 드디어 이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저희가 정말 가서 봉사하기를 원했던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시는 봉사단원으로 또 이제 나가시는 파견되시는 분들에게 선배로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선배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희가 나갈 때 이제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배움의 자세? 네. 왜냐면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던 것들이 뭐냐면 막 그런 거예요. 처음에 나갈 때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남기고 오리라, 내가 가는 그곳을 내가 변화를 시켜놓고 오리라는 굉장히 큰 꿈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서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나가는 그 나라의 문화를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현장에 나오시는 봉사단원 중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나는 선진국에서 왔어. 너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되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잘하는데 넌 나한테 배워야 돼. 그래서 뭔가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분들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는데 국제협력 개발에 저희 목표가 있잖아요. 최종 목표는 뭐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그리고 또 막 다양한 어떤 스토리들도 있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민을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시기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빈곤이라는 게 뭐지? 빈곤의 원인? 빈곤의 정의. 왜냐하면 그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나가서 뭔가 빈곤 해결의 어떤 한 파트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빈곤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현장에 선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협력 개발 이제 하고 계시는 선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과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소통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당연히 뭐를 해야 되는지 알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대 차이가 커지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사업을 또 하시는 활동가 분들하고 같이 좀 많이 나눠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해서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청년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트리나 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서서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가치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원하는 가치는 이게 아니야. 내가 찾는 행복은 이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권의 책을 권한다라고 하면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을 보면은 아마 많은 것들을 또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책을 보면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사랑이 있어야지 결국은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사랑을 안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은 돌아보면은 다 사랑을 받고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포인트를 봤을 때 그 포인트도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구나, 우리를 믿어주는구나라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결국은 그분들이 어떤 변화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한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에 대한 그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라고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